커마 리급 실기, 계산 작업, 상세 설명, 함수 부분. 이번에는 찾기 및 참조 함수에 대해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커마 리급 실기의 찾기 및 참조 함수 영역에는 아주 유명한 함수인 VLOOKUP 함수와 HLOOKUP 함수 등이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함수 출제 빈도는 VLOOKUP, HLOOKUP 둘을 합치면 거의 100% 무조건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도 가장 많이 하시는 함수 질문이 VLOOKUP, HLOOKUP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실 정도로 업무에 가장 근접해 있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찾기 참조 함수라는 말에 의해서 많은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딱 찾아오는 함수다 라는 부분에서 요즘 사용하는 엑셀에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함수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VLOOKUP, HLOOKUP이 함수 구성이 동일합니다. 인수가 4개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 구성이 동일하고 사용법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VLOOKUP과 HLOOKUP 말에서 보여지듯 V, vertical이라는 의미로 세로 방향으로 찾아가신다라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찾는 방향. 세로 방향으로 찾는다라고 하면 VLOOKUP. 그 다음에 HLOOKUP은 horizon 해서 가로 방향으로 찾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찾으실 거면 VLOOKUP, 가로 방향으로 찾으실 거면 HLOOKUP을 써야 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가 아래에 보이십니다. 이 중에서 자, VLOOKUP이라고 했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찾아. 다음 인수 구분을 보시면 홍길동, 범위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인수에 의해서 엑셀이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이 범위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이 범위 부분에서 홍길동을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찾아가시냐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범위에 제일 첫 번째 열에서만 홍길동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LOOKUP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홍길동을 찾는 건가요? 아닙니다. 범위를 구성하시는 겁니다. 범위를 구성하실 때 우리가 찾는 값이 제일 왼쪽 열에 위치하게끔 범위를 설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설정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VLOOKUP, HLOOKUP 함수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어떤 분은 범위는 무조건 A열부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범위는 우리가 찾으려는 값이 제일 왼쪽에 위치하도록 범위를 설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디 홍길동 범위라는 말에 의해서 이 범위에 제일 첫 번째 열에서 홍길동을 찾아가십니다. 자, 찾아졌다면 이 찾아진 한 행을 하나로 묶어내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가 두 개의 인수에 의해서 결정이 나집니다.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찾으려는 값이 없다면 깔끔하게 비워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에러 코드인 샵 n/a라는 에러 코드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찾으려는 값이 없으면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혹시라도 동명이인이 있어서 찾으려는 값이 두 개 있다면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VLOOKUP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명이인이 있다면 제일 첫 번째 데이터만 찾아줍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데이터만 찾아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홍길동이 나타나도 이 아이는 찾아주질 않습니다. 그게 VLOOKUP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동명이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찾으려는, 우리는 키 값이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하지만 그 키 값을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엑셀 사용하시는, 우리 VLOOKUP을 사용하실 때 아주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주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그냥 기본 형태의 브이로그를 많이 사용해 보시고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인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행이 설정이 되었을 때 제일 세 번째 인수인 3이 나타납니다. 이 3이란 말은 이렇게 홍길동에 보시면 항목이 홍길동, 서울, 남, 34 공무원 이렇게 5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홍길동을 찾더라도 홍길동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세 번째 1, 2, 3, 세 번째 항목이 궁금해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온다? 남, 이 출력이 되어지겠습니다. 만약에 이 인수가 4가 되어진다면 네 번째 항목인 34가 출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VLOOKUP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의 조건식을 찾아서 결과를 여러 개 뽑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VLOOKUP, HLOOKUP 함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더 앞서가면 이렇게 행으로 같은 조건식을 가진 홍길동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한 개의 행으로 쭉 작성되어져 있어야 VLOOKUP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명제, 이 조건부터 만족하지 않으면 이 VLOOKUP 함수를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홍길동에 대한 조건을 하나의 행이 아니라 여러 개의 행에 나눠놨다. 이러면 이 유명한 VLOOKUP 함수로 이 조건을 찾아가실 수가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식의 행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런 밋밋한 형태의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용법은 예제를 푸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HLOOKUP은 똑같습니다. 인수가 똑같은데 항목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항목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항목이. 자, 이럴 때 두 마디에 의해서 이 범위에서 홍길동을 찾는데 홍길동을 어디서 찾는다? 그렇다. 제일 첫 번째 행에서 찾아간다 라는 겁니다. 찾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없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으면 그 열이 선택이 되어지고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것만 선택한다라는 부분도 VLOOKUP과 똑같습니다. 단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찾아간다라는 부분만 다르다. 그 다음 세 번째 계열을 가지고 온다. 1, 2, 3 해서 남을 출력을 한다라는. 그래서 HLOOKUP인지 VLOOKUP인지 차이는 찾으려는 방향이 세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VLOOKUP,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HLOOKUP이다 라는 부분 기억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찾기 참조 영역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함수 인덱스와 매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두 함수는 홀로 쓰이기보다는 같이 엮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고 2급에도 출제 빈도가 제법 되지만 1급에는 5문제 중에 거의 한 문제는 인덱스와 매치가 출력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함수. 1급에서 아주 중요한. 그 다음 저는 이제 업무로 따져보자면 VLOOKUP이 가지는 태생적인 범위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우리 인덱스와 매치 함수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VLOOKUP에서 벗어나서 인덱스 매치 함수를 업무적으로 한번 써보셔라 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좀 방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기시험을 하시면서 VLOOKUP과 어떻게 다루고 또 VLOOKUP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부분을 한번 고민하시면서 이 두 함수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에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예제 먼저 VLOOKUP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표 1에는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상품 단가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표 2에는 판매량, 우리가 판매하는 양에 따라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겠다 라고 해서 판매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표 3의 판매 계산기를 완성하시는 건데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는 청구 금액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청구 금액은 단가 곱하기 판매량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해서 청구 금액을 구하실 텐데 우리 여기 위에 상품명을 입력을 하시면 종합 비타민 딱 찾아보시면 종합 비타민 48,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48,000원 적으실 수도 있지만 이걸
만약에 이 데이터가 키즈 칼슘으로 바뀐다면 이 아이는 15,900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오메가3로 바뀐다면 이 아이는 33,600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때 다른 값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디서 찾아와라? 단가표에서 찾아와라 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 유명한 참조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가를 찾기 위한 참조 함수를 쓰실 때, 물론 시험 치실 때는 룩업을 써라, 아니면 룩업을 써라 이렇게 알려줄 때도 있고, 아니면 룩업, 룩업 중에 정확한 함수를 써라 라고 내한테 지시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판단하실 때 내가 찾으려는 값, 상품명이 어느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다? 세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함수를 써야 한다? 세로 방향인 함수, 룩업 함수를 써야 해 라고 해서 찾아오십니다. 자,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 세로 방향으로 상품명을 찾아서 내가 궁금한 데이터는 어디 있다? 그죠? 단가다. 자, 단가는 상품명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 2, 3, 세 번째 항목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십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H12의 단가표에 클릭하셔서 클릭 등호는 VLOOKUP 하시겠습니다. VLOOKUP 아래에 나타난 리스트에 더블 클릭하시면 완성되어지면서 수식 입력줄의 fx 함수 삽입 마법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띄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 먼저 첫 번째 홍길동, 그죠? 찾으려는 값을 적으셔야 됩니다. 찾으려는 값을 만약에 오메가3 이렇게 적으신다면 오메가3만 찾아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찾는 값은 매번 바뀐다. 이 바뀌는 값을 우리가 어디에 적어 놓기로 했다? 그렇죠. H11에 적어 놓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오메가3지만 다음번에 다른 값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걸 찾아야 해. H11 값을. 자, 두 번째. 그럼 범위를 씌우셔야 됩니다. 범위는 어떻게? 찾으려는 값이 제일 왼쪽에 오게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상품 단가표에는 상품 코드 붙어 있으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씌우시는 게 제일 큰 실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오메가3를 어디서 찾는다? 상품명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제일 왼쪽 상품 코드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씌우시면 안 되고 내가 찾으려는 상품명이 제일 왼쪽에 위치하도록 블럭을 씌우셔야 됩니다. 상품명은 C열에 있으니 C5부터 그 다음에 내가 찾으려는 값은 단가가 있으니 단가까지 내가 찾으려는 값까지 해서 이렇게 블럭을 씌워주십니다. 자, 어떤 분은 선생님 그러면 상품명과 단가를 이렇게 블럭 씌우고 컨트롤 블럭 씌우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VLOOKUP상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전체 블럭을 씌워주셔야 됩니다. 전체 블록. 이게 제가 그 엑셀이 가지는 태생적인 불편함입니다. 만약에 지금은 단가가 세 번째지만 단가가 저기 38번째 있다 하더라도 38번째 10가지 다 블록을 씌워야 되는 태생적인 엑셀의 블록 범위에 좀 불편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을 씌우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씌우신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만약에 상품명을 찾아지면 나는 뭐가 필요해? 1, 2, 3. 세 번째 단가가 필요해. 세 번째 단가가 필요해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형입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레인지 룩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펄스,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를 지정하든지 혹은 생략해라. 그러면 이제 기본값 생략은 true입니다. 이거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습니다. 자,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는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을 때 그 근사값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되어 있지 않는 특히나 정확한 문자를 찾아가신다라고 치면 무조건 false입니다. false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 묻지도 말고 그냥 false 적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있다가 우리가 true 생략하는 비슷하게 일치한 경우를 작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값은 true 생략하는 거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이지만
문자같이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는 반드시 펄스여야 한다 해서 좀 길게 펄스 적으셔도 되지만 우리 앞에 if를 하셨다면 펄스는 0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이로그 함수 제일 마지막은 무조건 0이야 라고 이렇게 우기시는 분 계시지만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문자를 정확하게 찾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0을 적어 주셔야 되고, 조금 있다가 하실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 근사값을 찾아와야 될 경우에는 비워두든지 생략하든지 true를 적어주셔야, true는 1이죠, 그죠? 비워두시든지 true 1값을 적어주셔야 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0 안 적으시면 나중에 에러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해주십니다. 확인까지가 브이로그 함수입니다. 자, 요거 테스트하는 법. 자, 이 우리 종합 비타민부터 키즈 패키지까지입니다. 첫 번째 값이 제대로 읽어오는지, 여기서 종합 비타민 제대로 48,000을 읽어오는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값 키즈 패키지 P가 제대로 88,700은 읽어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내 브이루컵이 올바르게 쓰였구나 라는 걸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판매량을 한번 구해 보시겠습니다. 판매량은 150개를 판매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할인율을 적용하셔야 되는데, 자, 위에 우리 회사 할인율 표를 보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걸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 100개 미만은 5%, 그 다음에 100개부터 200개 미만은 10%, 200개 이상은 20%를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할인율은 10% 할인율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판매량이 250이다 하면 이 아이는 20으로 바뀌어야 되고, 판매량이 50이다 하면 이 아이는 5%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때 다른 형상이고 위에 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이 할인율도 그 유명한 룩업 함수를 찾아서 가지고 오실 수 있다. 자, 할인율을 찾기 위한 거는 판매량을 기준으로 찾는다. 자, 판매량이 어느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다? 세로 방향. 그래서 어떤 함수를 써야 한다? VLOOKUP 함수를 써서 찾아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판매량을 15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해서 할인율도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찾아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등호는 하셔서 VLOOKUP 하십니다. 자, 더블 클릭 하시고 수식 입력줄 fx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겠습니다. 가셔서 제가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고 작업하겠습니다. 첫 번째 값은 뭐냐면 판매량이야. 그래서 150이 아니라 판매량은 H13에 입력할 테니 이 값을 찾아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찾냐면 판매량부터 할인율까지. 아, 참, 우리 VLOOKUP 함수의 범위에는 반드시 제목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목으로 인식 못하고 항목명으로 인식 못하고 이 아이도 값으로 판단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절대 항목명은 범위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씌워 주십니다. 자, 이 두 마디에 의해서 150을 찾아갑니다. 세로 방향으로. 근데 아무리 찾아도 150이 없습니다. 자, 이게 비슷한 값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자, 비슷한 값을 찾아갈 때는 내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 자, 지금 150입니다. 자, 0은 내 자신보다 작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100도 150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200은 150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0과 100이 해당 사항이 있는데 제일 큰 값 하니까 어디에 속하신다? 100에 속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00에서 조금 전처럼 이렇게 범위가 쥐어질 겁니다. 쥐어지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1, 이 중에 뭐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항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근사치 값을 찾아갈 때 이때는 0을 적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비워두셔야 됩니다. 비워두든지 true 1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셔서 확인 하셔서 10%. 자, 그럼 테스트 해보시겠습니다. 50 하면 5%, 250 하면 20%입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경계선값 100. 100은 어디에 속해진다? 10%에 속해집니다. 200은 20%에 속해지게 되겠습니다. 경계선 값이 정확하게 어떻게 출력되는지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50 하셔서 이제 청구 금액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 금액은 밑에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함수 아닙니다. 수식입니다. 등호는 하셔서
단가는 H12에 있고 곱하기 판매량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왜냐하면 10%이기 때문에 할인율만 곱하면 안 되고 100%에서 10%를 빼야 되기 때문에 1 빼기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할인율 해서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구해진다. 자, 한번 바꿔보시면 상품명이 스마트 그린맘일 때 판매가가 250이야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서 나온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와 입력해야 될 걸 분리하셔서 이렇게 찾기 참조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가져오게끔 하시는 작업이 그 유명한 VLOOKUP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 한 번 더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 두 번째 VLOOKUP 함수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학점 부분을 계산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함수를 작성하셔서 아래로 채우실 거기 때문에 변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을 고민하셔서 작업하셔야 되고 변하면 안 되는 거에는 절대 참조 형태대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찾으셔야 될 거는 평균을 가지고 학점을 구하시는데 학점표를 보십니다. 평균이 0점에서 59점까지는 가, 60에서 69점은 양, 70에 79 미, 80, 89 우, 90점 이상은 수 이렇게 되어지는 형상입니다. 자, 여기서 평균을 가지고 점수표에서 찾으실 텐데 점수표의 점수가 세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함수? VLOOKUP 함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평균을 어디서 찾아가셔야 된다? J2열에서 찾으셔야 될까요? K2열에서. 그죠? 나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J2열에서 찾아가셔야 된다. K열은 의미 없이 적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가 필요하다? 학점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항목 학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해서 작업을 하실 때 등호는 하셔서 VLOOKUP 하십니다.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가셔서 첫 번째 찾으려는 값은 서운주의 평균입니다. 자, 이때 정말 조심하세요. 색깔이 같기 때문에 서운주의 평균을 클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RSL G6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의 화살표 위에 걸 눌러서 G6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십니다. 자, 이거 밑으로 채우기를 하시면 G5가 6, 7, 8, 9, 10으로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는 절대 항목명을 넣으시면 안 되고 어디서? 그렇죠? J5에서부터 L9까지 블럭을 씌우십니다. 블럭을 씌웠습니다. 그러면 찾아준다. 어디서? 여기서 찾아줘서 항목이 이렇게 선택되는 형상입니다. 자, 이 항목은 항목 범위는 채우기를 하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변하면 안 된다. F4 그러십니다. 자, 세 번째, 다 찾아줬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학점, 그죠? 세 번째 항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찾을 때는 어떻게? 근사치, 첫 번째 열에서 근사치, 내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찾아가신다. 그죠? 넘지 않는 수를 찾아가야 한다. 비워둬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확인하셔서 밑으로 채우기 하십니다. 자, 하셔서 제일 밑에 더블 클릭하셔서 제대로 참조되었는지 보시고 하나씩 수는 수다운지 95요 수, 우는 우다운지 83 우, 미는 미다운지, 양은 양다운지, 가는 가다운지를 확인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미양과 학점표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학점표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VLOOKUP, 학점표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가로 방향으로 찾기 때문에 그 유명한 HLOOKUP입니다. 자, HLOOKUP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HLOOKUP. 자, 등호는 하셔서 HLOOKUP. 더블 클릭. 함수 삽입 마법사로 들어가십니다. 자, 여기서 찾으려는 값은 똑같습니다. 서운주의 평균. 자, G6 선택해서 화살표 올리겠습니다. G5. 두 번째, 범위는 어디서? 그죠? 이 영역이다. K. K12에서 54다. 이렇게 블록을 씌워주십니다. 가로 방향으로 찾아달라. 자, 절대 변하면 안 돼. F4 절대 참조. 찾아지면
찾아지면 이렇게 선택되어지면서 나는 1, 2, 3 중에 어떤 값이 필요하다? 세 번째 값이 필요하다. 찾을 때는 나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에 걸려들게끔 해달라. 그죠? 우리가 true가 되어지겠다. 비슷하게 일치한 값은 true가 되어지겠다. 라고 나와지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밑으로 채우기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값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VLOOKUP,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있을 경우에는 HLOOKUP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서 시험은 두 개가 거의 번갈아가며 출제되는 형상이고 VLOOKUP이 조금 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부분 업무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참조 함수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덱스와 매치 함수에 대해서 풀어보시겠습니다. 커마 리급의 빈도수는 높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한번 훑고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함수를 분리를 하자면 매치 함수가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VLOOKUP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덱스도 우리가 그 행렬에서 찾아가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대전 고속버스 요금표에서 우리가 가려는 어떤 목적지를 선택을 하면 이 목적지가 이 표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몇 번째를 가지고 이 안에서 찾아가는 형상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K4셀에는 인천의 목적지 번호를 찾겠습니다. 목적지 번호를 찾는 거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하시겠습니다. 두 분은 하셔서 매치 함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에 fx 함수 삽입 가시겠습니다. 매치 함수의 인수는 3개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찾으려는 값. 찾으려는 값은 목적지 J4에 적혀 있는 값을 찾겠다. 그러면 목적지가 바뀌면 찾으려는 값도 바뀌어 나오는 형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서 찾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요금표에 목적지 리스트에서 찾겠다. 여기서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찾으려면요. 비슷하게 찾으려면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자, 인천이라는 문자를 찾기 때문에 정확하게 0 적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4가 나옵니다. 4 해서 확인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치 함수의 결과는 위치 번호 몇 번째 있어 라는 위치 번호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서울이 된다면 서울은 1, 그 다음에 광주는 12가 출력이 되어진 형상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치는 위치 번호만 나온다. 인천 바꿔놓으시고 4 이렇게 출력이 되어집니다. 4 행번호가 출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같은 개념의 매치 함수. 여기서 우등이면 D열, 고속이면 D열, 우등이면 E열, 심야면 F열에서 우리가 요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속인지 우등인지 심야인지 어떤 위치 번호를 찾아내야 된다. 매치 함수가 좋은 점이 이 아이는 방향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로 방향으로 찾아라고 범위를 씌우면 세로 방향으로 찾아줄 거고 가로 방향으로 찾아라고 범위를 씌우면 가로 방향으로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찾아주는 좋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우동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매치. 수식 입력줄에 fx 함수 삽입 들어가셔서 자, 이 아이는 뭐다? 종류 제2호를 찾아달라. 두 번째 어디서? 고속, 우등, 심야 중에서 찾아달라. 그 다음 세 번째 글자입니다.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걸 찾아달라. 0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확인 하셔서 자, 우등이면 두 번째야. 그 다음 만약에 이 찾으려는 값이 고속이야 하면 첫 번째, 심야야 하면 세 번째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등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 그러면 이 위치 번호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우리가 D5에서부터
F16까지를 범위를 씌운다 가정을 하면 인천이고 우등인 거는 네 번째 행에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행 번호, 열 번호만 있으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함수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범위를 지정해서 행 열의 값을 주면 그 행 열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내놓는 함수가 인덱스라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번호, 열번호를 구해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하다. 이 두 함수가 같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두 명이 같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두 함수가. 자, 해서 인덱스 요금표를 요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인덱스 더블 클릭, 수식명줄의 함수 삽입하시면 함수가 이렇게 확장된 함수가 있는데 우린 첫 번째 함수를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간단합니다.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서울부터 씌우시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그러시면 안 되고 제일 처음에 1,1입니다. 그래서 D5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씌워주셔야 됩니다. 다음 행번호는 4라고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K4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걸 읽고 와라. 열 번호도 K5에 정의해놨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십니다. 확인하시면 15,200원. 그럼 한번 처음 서울이고 고속 경우는 9,200원. 그 다음에 광주고 제일 마지막 거 찾아가시는 겁니다. 심야인 경우에 제일 마지막 17,100원. 해서 구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함수 두 개는 서로 도와가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매치 함수의 특징은 방향을 따지지 않고 범위를 씌우는 형상대로 찾아간다라는 거. 매치 함수도 마찬가지. 없으면 만약 찾으려는 값이 없으면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NA라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똑같습니다. 동일한 값이 있으면 첫 번째 값만 출력이 되는 건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가능하시다. 자, 이 소요시간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요시간 또한 우리 노선의 위치에 따라 우리 가려는 목적지에 따라 소요시간이 정해지는데 해당 소요시간은 목적지의 행번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이 인덱스 함수로 가능하시다. 인덱스. 왜냐하면 목적지 행번호는 구했으니 인덱스. 더블 클릭 하셔서 수식 입력줄의 함수 삽입 들어가시고 첫 번째 단순화된 인덱스에서 범위는 이렇게 한 개만 씌워도 상관없습니다. 이 중에서 행만 가지고 오실 겁니다. 행 번호는 우리 어디? 그죠? K4에 구했다. 저는 지금 광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해서 확인하시면 열 번호 안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행으로만 찾아갑니다. 그래서 확인 보시면 이렇게. 근데 이거는 2시간 30분 아닌데요. 자, 이게 뭐다? 우리 저기 위에 홈 메뉴 탭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 일반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건 일반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죠? 해서 표시 형식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일반이 아니라 시간이야, 시간. 여기서 시간은 오전, 오후인데 사실 소요 시간은 오전, 오후의 개념이 아니니까 기타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서 시간으로 가셔서 두 번째 형상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확인하셔서 나오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24시각제로 관리할 경우에는 하루가 1이기 때문에 시간은 소수점으로 나타난다는 걸 제일 처음에 앞에 우리 데이터 할 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190 값을 이렇게 변경시켜서 표시해 줘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하시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VLOOKUP일 경우에는 이렇게 블럭 씌워서 소요시간을 찾아와야 하는 형상이라면 인덱스 매치 함수를 이용하시면 따로따로 블럭을 씌워서 찾아오실 수도 있고 찾으려는 값이 뒤쪽에 있어도 찾아오실 수 있는, 그래서 태생적으로 VLOOKUP, HLOOKUP이 가지는 이 범위에 경직될 수밖에 없는 형태를 해소할 수 있는 함수가 우리 인덱스와 매치 함수다 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후에 적용하시기가 굉장히
유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